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는가 네.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김상우 의원님 같은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목소리 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쉽게 말하면 네. 상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서 내가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네. 눈을 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아 그래 우리 정당이 배출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한테 그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저희 이제 호남에 호남이다 보니까 가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당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탄핵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기 내서 이렇게 목소리 내준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주고 돌아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부대변인 정말로 이제 예. 정치인이 원래 정치인이에요. 아니, 나는 거기 지금 불쑥불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탄핵의 사유가 중요하지. 네.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 그러면 아유, 그럼요. 나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네. 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신 그게 말씀이 차이점이라고 되게 생각해. 좀 저는 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비난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목소리는 네. 왜 내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원내 의원님들 중에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동네는 그럴 거라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저항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제가 지역구에서도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래 네 말이 틀리진 않았다 대화를 나눠보면 근데 그러면 침묵으로 저항하면 되지 왜 그렇게 뭐 마치 민주당처럼 나서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마 입장 바꿔서 그런 사태 되면 네. 또 네. 왜 국민님처럼 그러냐 이런 비난을 듣겠죠.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근데 네. 저는 일부러 소리 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목적이 뭐냐 하면 네. 일단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고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의 당연한 헌법 수호 의무라는 점 또 진영을 극복하고 서라도 옳은 말이 나와야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은 이 당 저 당 계속 잘못은 서로 반복을 그렇죠. 하는데 그때마다 네. 바로 잡아가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고요. 또 제일 큰 바람은 좀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특히 보수 진영이 보수와 극우 그리고 보수와 수구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수는 뭐 내재 가치를 지켜가면서 사회 안정 추구하는 원칙주의자들인 것이고요. 수구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네. 물불 안 가리는 거고요. 극우는 맹목적으로 정말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뭐 독재도 괜찮다까지 가는 게 극우죠. 나치 같은. 그래서 보수의 적은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는 진보가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고 또 보수는 진보에게 더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자극을 제공하는 줄수 있는 거거든요. 거겠죠, 그죠? 이게 서로 간의 네. 친구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보수의 적은 뭐냐? 극우고 보수의 적은 수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할 때 극우인데 자기는 보수라고 해요. 수구인데 자기는 보수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보수주의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된다. 특히 네. 보수 유권자들이 이걸 구별을 해서 보수 안에서 극우와 수구를 멀리해야 된다. 이걸 저는 알리고 싶어요. 이걸 알려야만 하고 특히나 우리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여론과 일반 보수 유권자들의 여론이 달라요. 작년에 저희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정연을 알 수 있죠. 적나라하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뭐 친윤 세력들이 밀었던 원희룡은 떨어지고요. 원내에서는 다 원희룡이었어요. 맞아, 예. 근데 당원들은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미 여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내는 사실은 변하기 힘듭니다. 다들 뭐 고집도 있고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당원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또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보수와 극우를 구별하고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고 바른 보수의 길을 찾으면 네. 당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의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수가
보수와 구구,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면서 건강한 보수가 네. 뭔지를 알고 그걸 기준 세워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예.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고 당원 중심주의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분을 두고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당을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가장 근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부정당하는 거예요. 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 저런 보수가 있으면 나도 존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체제 전쟁을 얘기하더니 오늘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체제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 서울 동작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좀 물러날 때가 됐다고 봐요. 이 사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헌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파면시켰더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헌법 세력하고 싸우는 게 우리 체제 전쟁이고 건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글쎄요. 동작 구민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얘기는 이재명 그 전 대표의 출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대선 슬로건을 공개했거든요. 메인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가 그거였었잖아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좀 이렇게 전투적인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정반대로. 굉장히 몸을 낮추는 이런 방식이고요. 더군다나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그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극히 혐오감이나 아니면 거부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영상에서 대선 출마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는 그냥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써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몸을 낮추는 이런 이제 PR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퍼스트 모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선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빨리빨리 하면서 쫓아오다 보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지키는 문제고 사회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도 제대로 사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와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도 그렇지만 50% 후반을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한테 가장 바라는 점이 민생 경제 문제예요. 민생 경제. 한 60% 가까이가 민생 경제 빨리 이거 회복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도 존중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하면서 첨단 기술을 만들어가고 선도하고 반도체 외에도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국가가 진흥시키는 작업들은 하겠지만 주도는 기업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집어넣고 있다고 보여요.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일의 원칙에 대한 문구였어요. 일의 원칙. 뭐 큰 정책을 할 때도 있고 작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보통 큰 정책 때문에 작은 일들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더라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작은 일에는 누군가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의 책상, 업무 책상에는 일이 절대 쌓여있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바로바로 해결하는 행정가의 모습이 느껴져서 이 사람은 일을 맡기면 좀 잘하겠는데? 야, 라는 느낌이 갑자기 이 들었어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윤혜 씨 매불쇼든 비상구든 다 열심히 하시는 거죠? 왜요? 농담이 농담. 매불쇼 큰 채널이고 비상구는 작은 채널이니까. 지금 여기 200배 더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매부쇼는 대충 해도 가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네.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캠프 인선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구성이 굉장히 저는 정치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흥미롭게 들렸던 것이 일단은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윤호중 의원 이렇게 내정이 됐고 총괄본부장에는 3선의 강우식 의원이 됐고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은 공보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 의원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은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의원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분들 보면 개파적으로
친문계라고 과거에 불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고 공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친 문재인 정부 인사가 몇 명이 당선됐냐.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특이한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던 분들이 8명 이상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비명 행사 이런 말 하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말을 또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과거에 친노 인사였던 분들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유명한 대표적으로 친노죠. 친노 네.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뭐 친노와 뭐 친명이 뭐 갈등이 있다 이 문제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네. 거였고 일단은 그래서 탕평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용이구나. 그러니까 본인하고 더 친하고 안 친하고 과거에 어떤 계파에 속해 있던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내가 국민의 도구로 쓰이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맞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그 박범계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은 어쨌든 간에 경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보고 있는데 보면서 혹시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출마 선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징표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메신저를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비겁한 정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계획과 어떤 효과 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출정식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도 또 민주당도 이렇게 정책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들이 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이제 우리 당도 이제 여러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기획과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면서 뭐 남의 당 거라고 배척할 필요 서로 전혀 없다고 봐요. 좋은 건 취하고 좋은 건 서로 땡겨 쓰면 되는 나쁜 건 겁니다. 버리고. 제일 네. 좋은 작품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서로 배척하지 말고 막 무조건 저쪽 당 거는 안 되라고 배척하지 말고 한번 진중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나와 다른 생각에서 배울 것은 없나? 라는 것을 좀 담아가는 어른스러운 네. 큰 그런 대선 경쟁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그리고 K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제에서 주로 쓰는 게 패스트 팔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특히 기술이 조금 뒤처졌을 때, 우리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방식. 선도하자. 그래 퍼스트 무버다. 무버가 돼야 네.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뭔가에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든 뭐든 새로운 어떤 첨단 산업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이전까지 키워왔던 산업하고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첨단 산업을 키워서 한국이 다시 한번 반도체 신화 같은 걸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경제적인 패러다임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직접 뭐 설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제 느낌상으로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내란 사태 겪으면서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특히 해외에 계신 국민도 그렇지만 자존감이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어디 창피해가지고 뭘 말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수준은 정말 독재 국가가 됐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 막 후퇴해버렸고요. 우리 코로나19 상황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뿌듯했잖아요. 그리고 K컬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드라마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품격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새롭게 이니셔티브를 치고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면서 새롭게 좀 뭔가 일신하는 면모들을 보이면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겠다. 국민의 자존감들 좀 높여주겠다. 이런 전략도 네. 포함됐겠죠?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과거에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미래학자 엘빈 토필로 만나가지고 제3의 인터넷 물결 정보 얘기할 강국을 때. 만들었듯이 이재명 대표도 유발 하라리도 만났지만 AI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여기서 좀 만들어내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집을 실현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념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 말씀 주셨듯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보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윤석열 내란 수계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 김상훈 의원님 나오셨지만 뭔가 건전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유권자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건전한 보수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상훈 의원님에게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안타깝지만 꼭 만들어 주실 거죠?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너무 큽니다.